당신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이 경험한 일인지 아니면 그 후에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하는 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고통은 훨씬 더 조용한 곳, 바로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생각들, 또 실패했어, 항상 이렇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은 소리치지도 않고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느껴지는 그 무거움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수년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구축된 보이지 않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당신 편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고통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당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경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좁히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종종 자신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 세계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억눌린 감정, 말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미완의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한 지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은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당신을 짓누릅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현실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변화는 생각을 침묵시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싸우는 한 당신은 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이 영상은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잘못 이해된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냅니다. 이제 함께 왜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을 맴도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메커니즘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효과가 있었던 방어 메커니즘이 오늘날 당신을 삶에서 단절시키는 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위협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지만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두려움에 오늘의 에너지를 계속 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억누르고 도망치고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생각은 더 어두운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드러나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무의식이라고 부른 영역입니다. 무시되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사람이 이 공간과 마주하지 않는 한 삶에서 똑같은 주제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실망, 똑같은 내면의 피로, 똑같은 말 못할 불만. 아마 당신은 이 생각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생각을 믿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필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터는 종종 과거의 상처로 오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주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는 같지 않지만 내면에 미치는 영향은 같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침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자각이 시작되면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으면 다시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여정의 첫 번째 관문에 서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것이 정신적인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종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 감정이 생각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감정이 날 것 그대로이고 통제할 수 없으며 불편하기 때문에 감정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정을 겉보기에 논리적인 생각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이 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그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 점을 매우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에 따르면 의식은 눈에 보이는 표면입니다. 진정한 결정 요인은 무의식, 즉 억압되고 인정되지 않고 미뤄진 감정들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바로 이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생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뒤에는 어떤 단절, 즉 실망, 거절,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겪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직접적으로 되살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잘못될 거야. 넌 안전하지 않아. 더 조심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믿고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둘 다 결과는 같습니다. 믿거나 억누르는 것 모두 생각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 뒤에 숨겨진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경고음이 울리는지 묻기보다는 경고음을 끄려고 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경고음은 계속 울립니다. 경고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똑같은 생각 패턴, 똑같은 불안, 똑같은 불안감, 똑같은 내면의 피로감을 반복합니다. 외부 환경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주변도 변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감정은 여전히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 약점, 두려움, 억눌린 분노, 죄책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림자는 생각으로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나야. 나는 항상 불안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이것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받지 못한 내면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융의 가장 혹독한 경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은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즉,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운명이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토록 끈질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파괴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이 생각이 언제 처음 내 삶에 들어왔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생각의 근원을 깨닫는 순간 그 생각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왜 이러한 생각들이 통제와 반응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잠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질문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생각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입니다. 마음은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생각으로 변형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는 잘못된 안도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점차 자신의 성격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는 내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라는 신호가 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는 실제 위협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은 그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종종 미래지향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결코 오지 않을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 단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체계, 즉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의 중심에는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강인하고 통제력이 있으며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 가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내는 가면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가 강해질수록 내면 세계는 침묵하게 됩니다. 억압되고 무시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종종 억압된 내면 세계가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면과 혼동할 때 내면의 균형을 잃게 된다. 페르소나는 외향적이지만 영혼은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만을 통제하려 했으면 내면의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 공허함은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통제해야 해, 준비해야 해, 긴장을 풀지 마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불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와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면 뒤에 숨어 살아갈수록 자기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잃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못하는 감정을 대체할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가장 부정적인 결과, 가장 암울한 가능성들,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마음의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놓아주기를 꺼립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감정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자아가 개입하여 당신을 강하게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존 모드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은 이러한 방어 체계의 부산물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방어 체계는 더욱 가혹해집니다. 위협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저기 생각을 억누르려 하니 위험한 거야 라고 판단하고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때 자신을 더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더욱 엄격해지고 더욱 냉정해지고 더욱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문제는 통제력 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아가 이완되기 시작하면 마음도 이완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순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게 되죠. 이러한 깨달음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잠시 후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사람을 반응적인 존재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 반응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소나가 단순히 외부에 보여주는 가면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연기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러한 문장들은 점차 정체성을 나타내는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피로를 약점으로, 취약함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페르소나는 굳어집니다. 굳어질수록 유연성은 사라지고, 유연성이 사라지면 마음은 더 많은 통제를 갈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이러한 굳어짐이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려는 강박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가능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출 수도 없고 침묵할 수도 없다. 침묵은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아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반응하려고 한다.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억누르거나 싸우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은 오히려 그 생각을 더욱 강화시킨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그 생각을 믿거나 억누르려 하거나 반박하려 들죠. 이러한 반사작용은 너무나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선택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작동해 왔기에 반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리고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융이 지적하는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반응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면의 공간이 열립니다. 이 공간은 처음에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의 상태는 견디기 힘듭니다.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머무릅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행동도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이 가장 강하게 저항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생각은 힘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더 설득력 있는 문장을 만들고 더 가혹한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서서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반응하고 고군분투하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군분투는 생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이것은 중요하다, 반응해야 한다 라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의식적인 자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응과 관찰의 차이는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의식 수준의 차이입니다.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관찰은 선택적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되 그 생각에 깊이 파고들지 않고 관찰하되 생각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도 아니고 도피도 아닙니다. 의식적인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오고 간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에 집착할수록 생각은 조금씩 더 무거워집니다. 마음의 가장 큰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통제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반응이 줄어들면 마음의 소음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더 이상 끊임없이 확인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융이 자아라고 부르는 중심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은 생각 뒤에 있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사람이 이 공간과 접촉하게 되면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생각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바로 자유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반응은 당신을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관찰은 당신을 깊이 있게 합니다. 반응은 당신을 과거의 패턴에 묶어둡니다. 관찰은 당신을 현재로 이끌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관계가 바뀌면 같은 생각도 더 이상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이러한 관찰의 상태를 어떻게 일상생활로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이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내면 세계의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허함을 두려워합니다. 오랫동안 이 공허함을 내면의 긴장 그 자체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찾아오면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음은 즉시 이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고 과거의 불안감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허함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자각이 뿌리내리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관찰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리를 두면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은 정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은 마치 불변의 현실인 것처럼 굳어집니다. 관찰이 계속되면 이 굳어짐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모든 내면의 신호가 더 이상 명령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각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층과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층은 침묵하고 정의할 수 없지만 안정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융이 자아라고 불렀던 중심입니다. 이 중심이 강화됨에 따라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 차분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내면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관찰이 기술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찰은 삶의 방식이며 삶과 생각, 감정에 대한 새로운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뿌리내리면 마음이 당신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당신을 사로잡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자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거창한 결정을 내리거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생각을 억지로 잠재울 필요는 없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작지만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의식은 갑작스러운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할 의식은 복잡한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조용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습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고치려 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멈추세요. 잠시 호흡에 집중하고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걱정, 죄책감, 두려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생각과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은 더 이상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연입니다. 생각에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내면의 충동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답장을 쓰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해야 한다는 충동 말입니다. 이 충동을 인지하고 잠시 미루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지연은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어줍니다. 마음은 모든 신호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생각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감각을 살펴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배가 무거운가요? 턱에 긴장이 느껴지나요? 몸을 관찰하면 마음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바뀌면 느낌도 바뀝니다. 융은 몸을 무의식으로 가는 관문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짧은 내면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내 전부가 아니야. 이 문장은 제안이 아닙니다. 위치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생각이 잠시 머물도록 내버려 두세요. 억지로 떨쳐내려 하지 마세요. 마음은 압박을 받으면 저항하고
여유 공간을 찾으면 사라집니다. 이 5단계를 매일, 특히 마음이 집중될 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낮에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도 좋습니다. 시간은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의식은 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의 관계의 분위기가 바뀌면 생각의 영향력 또한 바뀝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이전처럼 달라붙지 않습니다. 생각들이 하루를 좌우하지도 않고 결정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내면에 새로운 중심이 형성됩니다. 더 고요하고 더 명료해집니다.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선택은 더욱 의식적이 되며 반응은 부드러워지고 내면의 소음은 줄어듭니다. 이 의식을 진심으로 시도해보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같은 작은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내면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모든 생각으로 상황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태도가 생겨납니다. 이 태도가 확립됨에 따라 생각은 간결해지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하는 모든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자극했던 것들이 더 이상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같은 문장이 떠오르지만 내면에서 일으키는 파동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파동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더욱 견고한 토대가 형성됩니다. 이 토대는 생각과 독립적입니다. 침묵하지만 변함없습니다. 사람이 이 토대를 자각하게 되면 처음으로 진정한 내면의 자신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신감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잘 풀리느냐 못 풀리느냐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에서 의식이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의 구성인 이유입니다. 반복될 때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이러한 선택이 삶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진정한 내면의 자유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상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는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생각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매우 중요한 문턱을 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더 이상 위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적으로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면 세계에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본질입니다. 즉, 내면의 여러 부분들을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의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면의 싸움을 멈추면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내면의 싸움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통제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놓아주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나 항복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수용입니다. 생각은 오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생각 너머의 더 넓은 공간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면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더 이상 단순한 생각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곳은 고요하지만 명확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한 것들이 있으며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의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더 이상 내면의 신호에 따라 방향을 바꾸지 않게 됩니다. 중심이 형성됩니다. 이 중심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이 자아라고 부른 구조는
생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전체성입니다. 이 전체성이 강해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이전의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을 규정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떠오를 뿐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뿌리 내리면 자신과 더욱 솔직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취약함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불안을 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면의 어둠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바깥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자신이 도망치는 것이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것이 자신을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짓누르던 문장들은 이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생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옛 자아가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순간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억누르거나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면 세계에 더욱 솔직한 공간이 생겨납니다. 이 공간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은 언제나 덜 지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삶의 많은 어려움이 사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자동적인 내적 반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내면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닙니다. 유연성에서 비롯된 강점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융이 말한 내면의 온전함이 바로 여기서 느껴집니다. 내면 세계에 이러한 온전함을 확립한 사람에게 삶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학습 환경이 됩니다. 힘든 감정이 밀려와도 공황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내면의 움직임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그것을 관찰하는 중심입니다. 이 깨달음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심오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여정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결과는 이것일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자신을 고치려 애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볼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진정한 변화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소리를 때때로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깨달음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